저명한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요. 올해 상반기에만 엔비디아 주식을 4억 4천만 달러 넘게 사들였다는데 이거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포트폴리오 맨 위에 둘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과감한 투자 결정, 그 배경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서드포인트가 과연 어떤 공개된 정보 그리고 논리를 엮어서 이렇게 큰 베팅에 나섰을까? 특히 그 AI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그 맥락을 좀 짚어보죠. 보통 내부자 정보 이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그냥 공개된 정보들이랑 시장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추론 또 판단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는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여기서 핵심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 정보 이게 아니고요. 이미 다 알려진 데이터 조각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 가치랑 연결 지었느냐. 그게 중요할 겁니다. 엔비디아의 그 기술적 리더십, 또 앞으로 나올 제품 계획들,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이 거대한 흐름, 이런 퍼즐들에 이제 어떻게 맞췄는지가 관건이겠죠. 이런 대규모 투자를 보면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서드포인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좀 보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서드포인트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는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그런데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걸쳐서 총 28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이 약 5.8%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포트폴리오 상위 3위 안에 드는 진짜 상당한 규모예요. 보니까 1분기에 한 145만 주, 그리고 2분기에 한 135만 주 이렇게 나눠서 샀더라고요. 네, 나눠서 샀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요. 서드포인트가 에너지나 일부 전통산업 비중은 좀 줄이고 AI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이런 정황도 보여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에 중심축 역할을 한 셈이죠. 맞습니다. 중심축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엔비디아 주식 하나만 콕 찍어 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 방향을 AI 쪽으로 확 트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나온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 그럼 왜 하필 엔비디아였을까? 현재 데이터 센터 가속 컴퓨팅 분야에서 엔비디아는요. 호퍼 H100 블랙웰 그리고 차세대 블랙웰 울트라까지 이 강력한 GPU 라인업으로 사실상 시장 표준 지위를 꽉 잡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이 막 추격하고 있지만 고성능 시장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기술적 우위가 그냥 칩 성능만 좋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젠슨 왕 CEO가 공언했잖아요. 신제품 출시 주기를 거의 1년 단위로 훅 줄이겠다고. 맞아요. 엄청 빠르죠. 네. 블랙웰 다음에 바로 또 베라루빈 울트라까지 이 로드맵을 미리 쫙 공개하면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틈을 안 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고객사들이 업그레이드 계획을 막 앞당기게 만들고 시장 점유율도 방어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야,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리고 기술력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그 쿠다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쿠다요. 네, 수많은 AI 개발자들이랑 기업 고객들을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 그냥 꽉 묶어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거든요.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거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매출과 이익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해자, 그러니까 방어벽 역할을 하는 거죠. 서드포인트 같은 투자자들이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드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장벽이 아주 강력해요. 그 큐다 생태계가 근데 정말 그렇게 깨기 어려운가요? 요즘 보면 오픈소스 대안 만들려는 움직임도 좀 있고 경쟁사들도 자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그 해자를 조금씩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경쟁사들의 노력, 또 오픈소스 진영의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큐다는 이게 수십 년간 쌓아온 거거든요. 방대한 라이브러리, 최적화된 도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잘 활용하는 숙련된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간에 이걸 따라잡거나 완전히 대체한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자체의 경쟁력도 뭐 대단하지만 이 투자의 배경에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AI 인프라 투자라는 이 거대한 물결인데요. 젠슨 황 CEO가 2030년까지 전 세계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을 정도니까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네. 과거 인터넷망 구축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단기적인 지표만 봐도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연간 설비 투자, 캐펙스, 그러니까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총 3,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거든요. 와. 2년 전인 2023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배 이상이요? 네.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 관련 지출만 해도 2028년에는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있어요. 매년 정말 엄청난 돈이 AI를 위한 기반 시설에 그냥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과거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 팔아서 돈 번 리바이스처럼 AI 시대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맞네요. 빅테크들의 이 막대한 설비 투자는요, 엔비디아 GPU 수요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로 해석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블랙회일 같은 최신 가속기를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AI 관련 작업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데이터 센터 용량 자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배요? 와.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엔비디아의 미래 칩 출하량 그리고 관련 솔루션 매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가시성을 크게 높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서드포인트의 투자는 단순히 엔비디아라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파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엔비디아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엔비디아의 위상 자체도 대단하죠. 올해 7월에는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9월 현재도 4조 달러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뭐 세계 최고 기업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탑이죠. 주요 주가 지수에서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늘렸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산다, 이런 추격 매수가 아니라 올해 1월하고 4월에 있었던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있잖아요. 이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비중을 늘렸다는 건 단기 변동성을 오히려 전략적인 진입 시점으로 봤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만 시장의 기대감이 혹시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이건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데이터 센터 투자 3조 달러 중에 엔비디아가 3분의 1을 먹어서 연 매출 1조 달러, 순이익 5천억 달러 달성할 거다. 이런 식의 단순 계산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좀 너무 단순한가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는 GPU 말고도 정말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거든요. 토지 매입해야죠, 건물 지어야죠, 엄청난 전력 설비 구축해야죠, 고성능 냉각 시스템 필요하죠, 네트워킹 장비, 또 서버용 CPU나 DPU, 스토리지 등등. 와, 너무 많아요. GPU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투자 비용에서 계속해서 3분의 1이라는 그런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드포인트 같은 이런 큰 투자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위험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고객사들의 자체 칩 개발, 그러니까 내재화 움직임입니다. 아, 자체 개발이요? 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큰 손들이 직접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잖아요. 당장 엔비디아 칩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겠지만 자체 칩이랑 엔비디아 칩을 섞어 쓰는 전략만으로도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나 가격 협상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둘째는 역시 강쟁심합니다. AMD가 지금 강력한 경쟁 제품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인텔도 가세하고 있고 또 특정 용도에 특화된 AI 칩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네. 셋째는 물리적인 제약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 심각하죠. 네, 냉각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환경 규제나 건설 인허가 지연 같은 문제들도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요인들입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고철이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끝이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및 정책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 투자 비용 부담 커지죠. 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은 반도체 공급망이나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예기치 못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파급력은 클 수 있죠. 와, 이렇게 듣고 보니 위험 요인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드포인트가 그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다는 건데 그 뒤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그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 모든 위험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만큼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태계 경쟁 우위가 만들어낼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위험 대비 잠재적 보상의 크기를 저울질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드포인트의 엔비디아 대규모 투자는 어떤 숨겨진 정보, 미공개 정보에 기댄 것이라기보다는요.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중심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쿠다 생태계를 구축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에 대한 깊은 분석, 그리고 신뢰, 이걸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설비 투자 계획 발표라던가 엔비디아의 구체적인 차세대 제품 로드맵,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자들을 강력하게 묶어두는 그 쿠다 생태계, 이런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린 아주 합리적인 베팅이었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모아서 거대한 변화의 큰 그림을 그려낸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 투자의 핵심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특정 이벤트에 반영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어쩌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초장기 인프라 구축 사이클, 바로 그 자체에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20세기 초에 전력망이 쫙 깔리던 시기나 20세기 말에 인터넷망이 구축되던 시기, 이런 거에 비견될 만한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베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를 그 새로운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치 사슬의 맨 앞에서 초과 이익을 흡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판단한 거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주가가 좀 흔들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한 방식, 이것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확 넣기보다는 시장의 등락을 이용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죠. 그렇죠. 분할 매수가 중요하죠. 네. 또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엔비디아 외에 다른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고대역 폭 메모리 HBM 만드는 회사나 전력 냉각 솔루션 기업들, 이런 곳으로 분산 투자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혹은 금리 상승 같은 거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이용한 해지 전략을 같이 썼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올인한 것은 아닐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각적인 전략이겠네요. 네. 결국 이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예상대로 꾸준히 진행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현재 그 높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자체의 실적 발표는 물론이고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 변화라던가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 동향 같은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이클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남들보다 빨리 감지하는 것, 그게 핵심이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큰 투자 결정 뒤에는 이렇게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 분석, 또 개별 기업의 경쟁력 평가, 시장 상황과 가치 평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관리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힌 여러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이런 분석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을 읽는 시야를 넓히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뉴스를 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과 논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추구하는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미래 AI 발전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반도체 칩 자체의 공급 부족이나 성능 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로 옮겨간다면 AI 관련 투자의 지형은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전력망 솔루션 기업이 AI 시대의 또 다른 숨겨진 승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볼 문제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의 밝은 면 뒤에는 항상 이렇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논의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